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통해서 2022년도 하반기 비트코인의 가격의 방향에 대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의 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종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2022년도 4월, 5월, 6월 최악의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이거는 비트코인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또 이제 실제로 코인 투자를 하시다가 나가신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예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그런 것들을 도울 수 있게 하는 영상이 되었으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얘기할 때 그 매크로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매크로와 굉장히 지금 2020년도 더 비트코인 가격이 연동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죠. 사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너무나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고, 우스갯소리로 가져가 봤는데 터키와 아르헨티나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막 60%, 70%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보통 6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시도했고, 그 금리 인상을 시도하면서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그 세계 경제가 굉장히 연동이 돼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자료를 가지고 와봤고요. 실제로 인플레이션들이 실물 자산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잖아요. 뭐 다른 것들보다도 이런 명품 시장 이런 곳에서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수요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증거들이 좀 있어요. 인플레이션 이슈가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되다가 지금 이제 새로운 좀 더 안 좋은 이제 내러티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즉 이제 경기 침체와 자원들이 인플레이션이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내러티브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이 경기 침체에 좀 더 저희가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는 인플레이션 이슈가 아니라 이제 리세션 이슈로 가야 된다라고 좀 돌리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구리가 이런 실물 경제와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리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건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제 실물에서 많이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저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고요. 또 보면은 이제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는 지표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자산이 많이 줄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여기저기서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 그 뒤에 좀 더 부정적인 이제 경기 침체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내러티브가 하반기를 지배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가 오늘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를 하는 것들이 커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계속 이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다면 이런 경기 침체가 오고 조금 부정적인 뷰로 보는 비트코인의 하반기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내려갈 거다라는 내러티브로 봤을 때, 실제로 비트코인 프라이스 모델 중에 델타 값을 찾는 모델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비트코인 전체 시기의 이동 평균값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트코인 가격의 이동 평균값을 이제 나타내는 프라이스 모델인데, 이 모델을 봤을 때는 사실은 보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바닥을 확인할 때 이게 이제 닿는 지점들을 좀 확인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면은 닿았을 때가 비트코인 가격을 하락했을 때다라고 보는 차트들인데, 지금 비트코인 프라이스 델타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더 비트코인 가격에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에 따르면은 15K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예상하는 전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의 경기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오는 그런 매크로의 부정적인 것들과 이 비트코인 프라이스 모델, 델타 값을 산정해서 보는 모델을 봤을 때는 1억K까지도 본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가격 하락이 있어가지고
저점을 깼을 때 실제 어떻게 비트코인이 움직였나를 보는 차트인데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깼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까 그 델타 값과 비슷하죠. 2011년, 15년, 19년도에 저점을 깼을 때 시기를 보면은 하락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도 1OK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뷰에서는 1OK까지 이제 열어두고 있다. 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드의 그 프랙탈 모델을 봤을 때도 1OK까지 열려 있었잖아요. 굉장히 좀 하반기에 좀 더 하락이 올 거다라고 그렇게 열려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대동소이하게 이 정도를 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레드가 이제 얘는 매크로를 더 부정적으로 봐요. 이제 하반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보면서 1970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한 10년 동안 1970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10년 동안 자산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게 상승률이 0%였다. 그 뒤는 올랐지만 네, 그래서 10년간 이 자산들의 상승폭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프레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얘가 바라보는 뷰에서는 비트코인은 그 코럴레이션이 깨져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자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뉘앙스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이제 하락이 한 방 더 있다라는 뷰와 거의 다 왔다의 뷰의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나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럴 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앞으로도 하락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 이제 무조건적인 상승이 있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인 거고요.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비트코인을 한 개 이상 홀딩하고 있는 월렛 주소가 그 월렛 지갑 수가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지고 있다. 일상의 이 일반 사람들에게 더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히 이거를 지갑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범용성,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하나의 지표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퍼지고 있다. 이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비트코인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이고 그런 가격이 상승할 거다. 저는 이런 뷰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으로 한 개 미만이죠. 미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추적하는 수량을 나타내는 온체인 데이터인데 2017년도에는 약간 이 분들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축적을 하다가 가격이 빠졌을 때 엄청나게 이걸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이 한 개 이하에 있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때 학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보면 뭐냐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빠질 때마다 슈림프라고 하는데 한 개 미만을 슈림프라고 하거든요. 이 비트코인 슈림프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그 뒤에 상승을 하면 팔고 상승을 하면 팔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고 따지고 보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접근을 할 때. 그래서 이런 뷰를 가지고 최근에는 엄청나게 축적을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과거 데이터 2번을 보고 또 여기 3번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요걸 가지고 와봤고요. 근데 또 좀 약간 독특한 게 이제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도 지금 비트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3번째, 4번째 이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월렛들도 모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상이 뭐냐면 한 개 미만의 이제 슈림프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도 비트코인을 모으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되게 오랫동안 홀딩하고 있는 고래들도 비트코인을 모으고 다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향후에 하반기에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어떤 그 방향성을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가오시안 채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왔을 때 가오시안 채널이 이게 4주 안에 6주 안에 바닥을 벗어났다라는 지표인데 지금 이 가오시안 채널에 왔을 때 이게 5주 지금 이제 5주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이제 같이 보는 게 RSI도 같이 보죠. 근데 다 건들고 있잖아요. 야, 지금 이제 바닥이다. 라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횡보를 해서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이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한 차트인데 이거는 지금 많은 지표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버셀링 됐다. RSI만 봐도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레인보우 차트기도 한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매도가 일어났고 이 매도 구간은 실질적으로 거의 처음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그러니까 이후에 엄청나게 반등을 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오버셀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RSI도 가장 최저점으로 와 있고 이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과거의 역사를 지켜보면 이제 반등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거의 다 왔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2년 이동평균에 대해서 본 차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명확해요. 2년 이동평균 밑으로 내려간 지점 2년 이때 매집을 하면 뭐냐면 뭐 거의 임생을 바꿀 그럴 정도의 파멸적 상승이 그 뒤에 있어 왔다.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죠. 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파멸적 상승이 있어 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지금 이 축척의 기간에 돌입을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지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반감기를 대비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한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지점인데 이제 하반기에 이제 상승을 하고 전 고점 왔다가 하락을 하고 갈 거다. 이거는 근데 여기 요 부분을 보고 이제 나타낸 거예요. 이 부분하고 똑같이 진행되고 근데 이거는 또 지난 그 반감기 전에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프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차트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뷰가 가리키는 방향은 동일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뷰 같은 경우도 아직 한 발 남았다도 결국 하락이 한 번 더 있지만 그때를 이제 축척의 기간으로 두고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이 있는 거죠. 기간 조정이 있거나 가격 조정이 좀 더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요런 그 하반기를 축척의 기간으로 보고 그게 모아가지고 그 뒤에 이제 상승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미 이제 바닥권에 다 왔고 이 축척의 기간이 좀 짧은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뷰가 그 뒤에 이제 상승이 있거나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두 가지의 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락장이 가격 조정은 거의 끝났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간의 기간이다. 기간 조정이 이제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이제 하반기에 기간 조정의 기간 동안 축척의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기적으로 너무 이제 급하게 접근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2020년도 코로나 때 V자 반등을 격하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하반기에 조금 기간 조정이 왔을 때 힘들 수 있어요. 본인이 이제 스스로가 왜 반등을 안 하지 하면서 그걸 되게 힘들 수 있는데 저는 조금만 긴 호흡으로 지금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유튜브 영상을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우리가 이제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긴 호흡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최고점에서 팔지 못한 사람들인데 니들이 어떻게 최저점에서 이걸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그런 건 없다.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뒤는 이제 제 생각인 거죠. 저희는 이런 걸 지표를 보고 지금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 모아야 되는 시점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이걸 사 모아야 되는 이유는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 이상의 월렛이 올타임 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이제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 이외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 이외의 전략회사가 비트코인 채굴에 나서기 위해서 연구에 들어가고 기관들이 기업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연구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하락기에 더 많은 연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뷰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바라보고 있는 비트코인을 바라봐야 하는 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점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더 쓰일 거고 더 많은 기관과 정부가 이제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트코인을 너무 단기적 혹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가격이나 다른 코인들 가격이 비트코인이 올라야 다른 코인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뷰로만 바라보시지 말고 2010년도, 2011년도 이게 되게 웃긴 거거든요. 지금 뭐 2017년도 이때는 갬블러만 썼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2021년도는 온리 컨트리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활용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우상향할 거라고 믿고 지금은 축척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